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양만권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탈중국 전진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구체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가 되기 전 물질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은색 솥단지처럼 생긴 반응기 안에서 녹인 원료를 이온화하는 과정이 이뤄집니다. 생산된 전구체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바로 옆 양극재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한 해 4만 5천 톤, 전기차 5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구체는 중국 수입 비중이 90%가 넘었는데 앞으로 국내 생산 제품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품의 미국 수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자국 중심의 통상 체제에 맞서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굳건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번 공장 준공으로 한 해 700여 명이 광양 양극재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해당 사업장 인근에 또 다른 양극재 공장도 건설 중인데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길어지면서 실적 부진을 겪는 포스코 퓨처엠은 우선 시장 상황 등을 살피고 광양만권 추가 투자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양극재 3만 톤 체제로 봤을 때는 2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의 부지를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탈중국 전진기지로 떠오른 광양만권.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 경쟁과 규제 속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군장병을 치하한 것과 관련해 여순 사건 유족들이 과거 군인들의 양심적 선택과 희생도 함께 조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 총연합은 어제 호소문을 내고 여순 사건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봉기였지만 반란으로 규정됐다며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시킨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이재명 정부가 완성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5월 전남 방문의 달 한 달 동안 전남을 찾은 방문객은 788만 명으로 역대 5월 관광객 중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방문의 달 시행 직전인 지난 4월보다 187만 명, 지난해 5월 730만 명보다 58만 명, 8%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공식 기록으로 집계된 지난 5월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도 520만 대로 전월보다 110만 대 많았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생명과 공존을 중시하는 생태 문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태 수도를 슬로건으로 내건 순천에 관련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순천시 의회를 통과한 생태 문명 실천 활성화 조례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문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담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에코칼리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입학생은 모두 12명. 서울과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와 문화예술인들이 선발됐습니다. 다채로운 이력만큼이나 지원 동기와 포부도 남다릅니다. 기후위기나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지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곳에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제 일상을 좀 더 생태적으로 가꾸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둘 것 같고 지역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바꿀까에 대한 힌트를 뭔가 순천에서 많이 얻어가고 싶어요. 교육기간은 올해 말까지 6개월. 학생들은 이론 수업과 현장 활동을 통해 환경과 철학,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문제나 지역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합니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생태 문명 전환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게 에코칼리지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순천 지역사회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꾸려갈 예정이고,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제도적인 안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순천시는 올해 말 교육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는 선발 인원을 늘려 2년짜리 정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전남 블루워케이션이 고흥에서도 운영됩니다. 고흥구는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을 거점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1인 사업자 등 블루워케이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체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커피 농장 체험과 숲 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한 워케이션 패스와 소카 쿠폰 등이 제공됩니다. 여수시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이순신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12억 1천만 원을 들여 이순신 공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추진해 오는 1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며, 지난 2023년에 문을 연 미평공원에 이어 두 번째 반려견 전용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동물 등록을 마치고 인식표를 부착한 중소형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며 맹견이나 맹견 혼종견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전남 해수욕장 54곳이 다음 달부터 순차 개장합니다. 7월 5일 여수와 한평을 시작으로 둘째 주에는 고흥과 목포, 보성 등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됩니다. 전남도는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 66만 명을 목표로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해수욕장 시설을 정비하고 수질 관리를 위한 환경검사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적자를 이유로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8.2%의 임금 인상과 65세 정년 보장을 고수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광주 시내버스 노조. 쟁취하자! 쟁취하자! 임금 인상 쟁취! 투쟁! 반면 사측은 1,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이유로 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적자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적자 해소를 위해선 인건비가 아닌 광주 시내버스의 전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0년간 동결된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마을버스와 나주, 장성, 담양 등 5개 군의 버스가 광주 시내버스 노선을 경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자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5대 관문에 들어오는 군내 버스들을 벌어가는 돈들을 제재를 시키고 마을버스를 폐지시키고, 마을버스와 5개 군의 광주 시내버스 노선 경유를 막는 건 여러 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400원으로 5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광주시는 현재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마치는 대로 노선 개편과 함께 요금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적자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어떤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예. 일각에선 사측이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07년 중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 시내버스는 올해 들어 지원금이 1,400억 원에 달하면서 버스 중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에 대해 버스 파업 사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공영제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그만큼 중공영제를 통해 지원되는 시민들의 부담도 커지는 구조.
중공영제에 대한 재검토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노사 갈등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는 발등에 불이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경찰관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경찰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남 구례경찰서 소속 경감은 지난 7일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 적발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구례경찰서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올해만 3명, 최근 3년 동안 모두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동욱 전남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은 6.6%에 그쳤고 재난관리기금도 58%가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재난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로 기금 운용 철학을 전환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전략적 기금 운용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 내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심사에서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무소 5곳은 파견 직원 1명과 현지 인력 각각 1명 등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출 지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품의 생산을 넘어 유통과 가공,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글자 중심의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그림 문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새로운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 폐기물 수거 시간에 맞춰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시간 표기가 추가되고 환경미화원 등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무게 제한도 명시했으며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엠블럼이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중순부터 새 디자인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예정이며 기존 종량제 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의 매력을 담은 영상 콘텐츠 발굴을 위해 숏폼, 짧은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수의 섬과 역사, 문화, 관광 등을 40초 이내 세로 규격 영상에 담는 40초로 즐기는 여수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짧은 시간에 중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 여수를 확실히 각인할 수 있는 참신한 작품을 발굴해 여수시 공식 SNS 여수 이야기에 게시하고 각종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